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 하락장 한 달간 1,000만 원으로 매매를 진행한 결과 44%라는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총 8번의 매매를 진행하였고 8번의 매매 모두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44%의 수익에 대한 모든 내용은 전자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될 예정이고요. 판매 금액의 일부는 주식하는 강의사 구독자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패 없는 매매 시리즈의 이름값을 조금 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실패 없는 매매란 사실 승률 높은 매매를 의미를 해요. 즉 내가 매수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은 매매죠. 여러분들 주식 고수들은 절대 50% 미만의 확률에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매매 성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시장이 빠지기만 하는데 매매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매매 성공률이 상승할 만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만 전부 이해하셔도 매매 성공률이 최소 30%나 혹은 50% 이상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매매 성공률이 50%가 넘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기계처럼 매매하라는 얘기가 있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다 보면은 추격 매매나 아니면 저점인 줄 착각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매매를 많이 하곤 하지만, 기계라면 여러분들 절대 50% 미만의 확률에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부터 매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사실 매매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지수를 조금 잘 읽는 건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요런 하락장에서는 주식 고수가 와도 손실을 봅니다. 뭐 워렌 버핏이 와서 종목을 매수해도 손실을 보겠죠. 지수가 하루에 2% 3%씩 빠지는데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상승장에서는 그냥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하나 찍어도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기만 하는데 수익을 못 내는 것도 어려워요. 실제로 요 시기에 너도 나도 수익을 내고 있었죠. 자,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매수하지 말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FOMC 회의 일정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적은 내용인데 미국의 FOMC 회의 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FOMC 회의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금리나 고용지표,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등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의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내는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여기서 다 결정되죠.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스텝이니 뭐 요상한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얼마 오른다, 얼마 내린다, 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FOMC 회의 일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의 일정에 대해서 올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카페에도 이렇게 미팅 일정 올려놨으니까 일정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요걸로 그래서 승률을 어떻게 높이냐, 매매 확률을 어떻게 높이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선반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은 어떠한 악재가 선반영으로 미리 주가에 영향을 끼쳐서 그 악재가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가 그 후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악재로 인식을 해가지고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FOMC 회의 결과를 악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사실 악재가 맞잖아요. 이렇게 쭉 빠지기만 했는데 호재는 아니죠. 악재예요, 악재.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런 악재가 우리는 선반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악재로 인식해서 주가가 더 빠질지 아무도 모르죠. 요거는 파월 의장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런 악재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고, 이거는 선반영이 된 거다, 이제 투자하면 된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은 악재가 선반영이 됐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요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매수를 하는 거는 주식이 아니라 도박이죠. 그러한 매매는 승리 확률이 50%가 안 돼요. 왜냐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회의 기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동안은 무조건 관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 FOMC 회의가 9월 22일에 있었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9월 22일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거래일 동안은 매수를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관망 기간인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인데 요게 9월 22일이거든요. 9월 22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3거래일 동안은 관망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3거래일, 요 기간 동안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관망을 해야 되는 기간이고 플러스 3거래일 동안도 관망을 해야 되는 기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플러스 3일 동안 주가가 빠진다면은 쌍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플러스 3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우상향의 랠리를 보여준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플러스 3일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플러스 3일을 봤는데 어떤가요? 주가가 쭉쭉 빠지기만 했죠? 이렇게 쭉쭉 빠진다는 얘기는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FOMC 회의 전에 이렇게 빠진 모습들을 보시고 이건 선반영됐다, 회의 결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우상향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셨으면은 정말 끔찍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3거래일은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3일까지 주가가 빠지기만 했으니까 사실 한동안 매매를 못해요. 쌍바닥이 나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려야 됩니다. 더 빠졌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빠지는지 확실하게 지켜보고 지지가 되는 거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아직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7월 28일에도 FOMC 회의가 있었죠. 7월 28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7월 28일이거든요. 7월 28일인데 이때 회의가 있었죠. 마이너스 3일 동안 매수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때를 보면은 딱 봐도 뭔가 주가가 점점 우상향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뭔가 FOMC 회의가 긍정적일 것 같고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플러스 3일 동안은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플러스 3일이 지났는데도 회의 결과가 나오고 3일 동안 시장의 반응을 봤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요 라인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모습을 확인하고 아, 정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구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이후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FOMC 회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볼게요. 6월 16일 차트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날에 FOMC 회의가 있었죠. 6월 16일 차트인데 마이너스 3일, 하나, 둘, 셋, 세 개죠. 마이너스 3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요런 하락 구간을 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가 선반영된 것이다,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 요런 생각을 하시고 요런 저점 구간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은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3일 동안 어떻게 되는지 보신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3거래일을 봤는데 이 부분을 지켜주기는커녕 더 빠졌죠? 더 빠졌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쌍바닥이 나올 때까지 매수할 수 없어요. 매수했다면은 정말 좀 끔찍한 결과가 나왔겠죠. 쌍바닥이 나올 때까지 매수할 수 없는 겁니다. 쌍바닥은 결국 이 부분에서 나왔네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주식 고수들은 절대 매매를 자주 하지 않아요. 확실한 구간에 승률 높은 구간에만 매매를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승률 높은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FOMC 회의 일정을 보시고 회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장이 선반영을 했는지 아니면은 악재로 인식을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회의 결과가 어떻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회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빠지면은 그냥 그건 악재예요. 회의 결과가 아무리 안 좋아도 시장이 올라간다면은 뭐 막말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2% 올렸다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선반영이 됐다는 것이고 호재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FOMC 회의는 11월이네요. 11월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11월에 여러분들 깔끔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올라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반발 매수도 들어오고 대부분의 종목이 크게 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확률 높은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조금 더 크게 오를 종목들, 그런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 대형주가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보시고
여러분들 대형주 중에서도 20선 위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거든요. 20선 위에 있다는 거는 시장보다 강하다는 거고 시장이 오를 때 더 크게 오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런 거죠. 20선 위에 있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요 종목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종목이에요. 더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고 FOMC 회의가 11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냥 차트만 보시면 돼요. 20선 위에 있죠. 그리고 영풍 같은 경우에도 20선 위에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20선 위에 있고 농심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선을 터치해줬고 삼성전자도 오늘 20선 위로 안착을 해줬네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런 20선 위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회의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3일을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으면은 그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매매 확률이 정말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 높은 매매 하시길 바라고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자리에서 그냥 싸다고 매수하시는 습관 버리시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확률 높은 기계 같은 매매만 하시길 바랄게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주식 고수들은 매매를 자주 하지 않아요. 확률 높은 매매만 할 뿐입니다. 제가 8월에 수익 낸 거 보여드렸었죠? 8번밖에 매매하지 않았어요. 매매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확률 높은 매매만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